현재 일본의 60세 이상 세대에서는 한국인들은 늘 조심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위험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교육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10대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고 대학생이 된 지금 한국에 찾은 뒤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했었던 잔인한 행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너무나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은 또래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언젠가부터인가 교실에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일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드라마까지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한국의 파워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빠져들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이따금씩 지나가는 한류라는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심심하고 재미없는 일본의 드라마나 일본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 실력 그리고 춤 실력을 보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과 똑같이 하고 있지만 훨씬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역시나 저 또한 한국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에 있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죠. 물론 남학생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한국을 좋아하면 그제서야 한국에 관심을 가져보는 수준에 그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사실 한국과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오증 같은 게 있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어른들이 가진 생각이 제 또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제 또래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추세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힘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TV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고 유튜브나 야후 기사를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매력적인 모습과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저 또한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화면 속 잠시 스쳐가는 배경 모습에도 호기심이 갈 정도로 한국은 궁금한 곳 그 자체였습니다. 한 가지의 한국 드라마에 깊게 빠지자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지만 그래도 한국 아이돌들을 좋아하지 않아야겠다는 알 수 없는 고집이 있던 저에게도 한국의 아이돌들의 뛰어난 외모와 굉장히 좋은 음악성 그리고 매력 있는 한국어를 접하다 보니 어느새 한국의 가수들에게 크게 빠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가사의 뜻을 번역해보기도 하고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죠. 일본과 다르게 한국의 음악은 에너지가 넘치고 가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노래들의 춤과 노래에 매료되었고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다가 체계적인 한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강생이 가득 차서 대기 순번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가보면 꽤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기도 했고 재미없는 교과목 시간에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을 만큼 한국이 일본의 10대들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결국 저도 대기 순번을 기다리다가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한국어는 독특한 문법 구조와 발음이 있었지만 그 도전이 오히려 저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일본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그 품질과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국 스타일의 옷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없던 일본인들도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내서 여권을 만들고 한국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리고 비싼 여권을 만든 김에 또 다음 해에 한국에 가겠다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에 다녀온 많은 일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에너지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작은 충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젊은이들보다 확실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국 청년처럼 살아라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기도 했고 우연히 그걸 서점에서 읽어봤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상당한 시간 공부에 투자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듯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한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이 분명하며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본 문구가 기억나는데요. 일본인들은 대학에만 진학해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다만 게을러서인지 잘 몰라서인지 알아서여도 귀찮아서인지 실행하지 않아 손해보는 게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지나 대학에 입학한 뒤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경험들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비 지원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다양한 해외 언어 교육, 해외 방문 체험 등 한국인들이었다면 이걸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했을 텐데 일본에서는 무혈입성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무료 교육에도 지원자가 부족해서 지원만 하면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확실히 게으릅니다. 저는 그 책을 우연히 읽어봤을 뿐인데 이미 주변 친구들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다는 느낌마저 들더군요.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 안에는 방학 기간에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올 수 있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학교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당연히 며칠 뒤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현지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짜여진 엄청나게 값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일본의 대학생들은 게으른 게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아무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언젠가는 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로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날이 다가왔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2달의 단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1인실 숙소를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서 저와 같이 일본이나 국외에서 온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방학 기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한국인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각종 레크레이션 행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들이 모였고 모두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재미있었고 학교 바깥의 생활도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일본과 다른 점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아주 달랐던 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했던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건 일본의 완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일본처럼 지하철과 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 정확히 도착했고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결도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통학하던 버스 정류장은 늘 녹이 슬어서 그곳에 긁히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고
지하철역들도 이미 지어진 지 수십 년이나 지나버려서 묵은 때가 벗겨지지 않아 늘 지저분했거든요. 게다가 시스템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는 점은 충격이었는데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도쿄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노선을 갈아탈 때마다 같은 회사의 노선이 아니라면 추가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했으며 심지어 역사 바깥으로 나간 뒤 다시 재입장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도 도쿄 못지않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들은 너무나 편리했으며 무료 환승 시스템은 정말로 최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출퇴근 때문에 한 달에 3만 엔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대학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평균 통학 비용은 한 달에 1만 엔도 안 되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버스는 일본의 버스보다 더 컸고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없었으며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하철 내 밀폐형 스크린 도어가 너무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바형 스크린 도어는 안전상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스크린 도어였다면 한국에서처럼 완벽한 밀폐형 스크린 도어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이 시설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점은 당연히 더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음식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2달 내내 있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한 번도 메뉴가 겹치지 않고 매번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되어 매번 식사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일본도 음식이 다양하지 않느냐, 일본에 가니 먹을 게 많고 널려있다고 일본의 식문화가 부럽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각자 나라의 음식들을 하나씩 이름을 대보다가 결국에 제가 먼저 음식 이름을 댈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일식을 접해보고 신기해하고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 달 이상 살다 보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확실히 한국의 음식이 더 다양하고 더 맛도 다양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는 한 가지 요리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서 만든 음식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과 풍미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 일본은 민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불친절함과 불편함 그리고 지저분함으로 일본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며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오기는 했지만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당연히 의사소통이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말을 잘 못한다고 화를 내거나 조금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디에서나 웃으며 이해해주는 사람밖에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길거리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밤 늦은 시간 번화가는 쓰레기천지로 뒤덮이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거리가 다시 깨끗해져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더 빨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친구들과 한국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동틀역쯤 환경미 화원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길거리를 정비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았죠. 일본에서는 아마 아침 7시는 되어야 이런 일이 시작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도 한국처럼 친절하고 한국처럼 깨끗한 곳이 어디 있겠냐며 극찬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비교해봐도 일본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민도의 자부심은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편리 시설을 접하는데도 한국이 더 용이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구석장고까지 편의점이 잘 입점해 있지만 최소한 한국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점이고요. 한국에는 매우 작은 편의점도 상당히 많았으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들도 한국에서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큰 도로와 멀리 떨어져서 불안한 골목길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기는 했지만 내가 만약 이곳이 아니라 한국의 아무 곳에서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편리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로 만족스러운 한국에서의 짧은 2개월, 매번 기쁘거나 매번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괴로웠습니다.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도시 중심부에 오래된 성이 있지만 한국의 궁궐은 그런 성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굉장인 대도심권 중앙에 한국의 옛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역시나 그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설명을 통해서 과거 일본이 경복궁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왕궁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불타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일본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궁궐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많이 찍었고 정말로 행복한 미소가 터져나오던 상황에서 이 소식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호주 출신의 키가 큰 친구 중 한 명은 찡그리는 표정으로 영어로 욕과 함께 역겹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호주 친구는 제 우울한 표정을 보고 당연히 너에게 한 말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불태웠던 역사가 있다고 하니 다들 똑같은 심정을 가진 듯해 보였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도쿄 중심 지오다구에 있는 일본皇宮을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불태웠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일이고 그 호주 출신 친구 말대로 정말 역겨운 일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경복궁 여행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군요.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학창시절 역사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사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경복궁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인데 그걸 숨기려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곳을 찾았다가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에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방문하고 조금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뒤늦게 저는 한국의 아픔을 이해하고 두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새로웠던 일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2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열어준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달라진 태도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기도 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2달의 시간,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반드시 자력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